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산타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나 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나흘 만에 미국 장이 개장을 했죠. S&P 500 지수는 연휴 전 마지막 장에서 올해 들어 68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열린 어제 장에서는 1.38%나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6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또 시원하게 달려주는 것 같고요. 어제부터 이번 주 5일 동안 그리고 새해 들어서 이틀 동안 총 7일 동안을 산타랠리 기간으로 보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78% 정도의 확률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맘 편하게 주식하려면 역시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정답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다우지수도 0.98%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39%나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조만간에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정도 추세라면 이번 주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기대를 하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 더 이상 증시에 이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오미크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분위기가 증시에는 안도감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입원할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각국의 이 성장 전망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 분위기인데요. 기존의 오미크론 등장으로 미국의 내년도 GDP 성장률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죠. 지나친 우려였다는 분석이고요. 오히려 이번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기나 독감과 같은 이 풍토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오미크론의 공포가 사그라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등 이 코로나 팬데믹과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그리고 공급 부족에 의한 글로벌 물류 대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연말 소비 매출 규모가 17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마스터카드의 분석인데요. 자사의 신용 직불카드 지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11월 1일에서 12월 24일 사이에 발생한 소매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이 소매 매출 증가율이 11%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선물이나 물품들을 구입하지 못하게 될까봐 온라인을 통해서 서둘러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8.1%나 늘었기 때문에 이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말이 되겠죠. 의류와 보석 등의 판매가 이 전년 동기 대비 47.3%와 32%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마음껏 쇼핑하거나 사지 못했던 그 소비 심리가 연말에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미국 소매 판매의 증가 역시 산타랠리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말을 비롯한 4분기 소비가 늘어났다는 말은 기업들의 매출액과 이익 증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 초까지 무난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백이나 S&P 500과 같은 지수 추종 ETF들의 꾸준한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역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시장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꼭 미국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시원하게 상승을 했죠. 애플은 2.3%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32%, 그리고 오랜만에 메타 플랫폼도 3.26%나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2.52%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도 4.4%나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올랐죠. 자, 이런 추세가 연초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 과연 어느 기업일까요? 자, 빅테크 5개 기업 가운데 1위는 바로 구글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1.3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올해 무려 71%나 넘게 상승을 한 건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웬만한 종목들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고요. 게다가 가장 안정적인 주식 가운데 하나이기까지 하죠. 미국의 자본주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꾸준히 올라서 52.2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컴퓨터만 켜게 되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게 되죠. 특히 최근에는 메타버스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3위를 차지한 건 바로 애플인데요. 39.35% 상승하면서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주가가 연말 들어서면서 쭉쭉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애플은 정말 걱정이 1도 없고요. 저도 개별 종목으로 일부 모아가는 중인데 내년도 AR 등 메타버스를 위한 하드웨어와 애플카 이슈까지 괜히 시총 1위의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4위는 메타 플랫폼이 차지를 했는데요. 28.72%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메타는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 거죠.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었고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잘 나가다가 한동안 조정을 좀 받았고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는 아마존이 차지를 했는데요. 6.49% 상승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말이죠. 나름 체면을 구겼다면 구긴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 한 해 동안은 전반적인 조정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해 보고요. 자, 그리고 빅5에는 들지 않았지만 역시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테슬라는 올해 한 해 동안 49.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랐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 CEO의 주식 매각 등으로 한동안 조정을 좀 받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전기차 개화기를 맞아서 이 테슬라의 역할은 더욱더 빛날 것으로 보이고요.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캐펙스가 3배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게 되겠죠. 특히 사이버 트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되고요. 전기차의 대장주로서 내년에도 높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동안 엔비디아 정말 뜨거웠죠. 무려 135.97%나 상승을 하면서 한때는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빠진 상태죠. 자, 그만큼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의 중요성과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 거고요. 옴니버스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이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내년에도 비트코인이 핫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의 채굴에도 GPU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최적화된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 반도체 대장주로서 전 세계 반도체를 선도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높은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의 종목을 시총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빅테크를 비롯한 테슬라와 엔비디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ETF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강추를 드리고요. 이런 ETF는 정말 꾸준히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당 가격도 현재 만원대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는 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미국 테크 탑 10이나 나스닥 100 혹은 S&P 500과 같은 ETF를 통해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를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달 27일까지 9조 7,395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자,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그런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ETF로 돈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의 순매수 1위 ETF는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2조 3,525억 원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게 올해 전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순매수 규모로는 현대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 한 해 개인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개화기에 앞서서 많은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현명한 이 선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차 전지는 내년이 이 본격적인 성장기의 시작이죠. 올해까지는 연습 게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정말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2위는 역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 차지를 했고요. 8,03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좋은 ETF인 것 같고요. 자, 3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차지를 했고 4위는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그리고 5위는 S&P 500과 나스닥 100 순인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개인들이 정말 현명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뿌듯하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위를 차지한 코덱스 2차전지 산업도 있는데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함께 국내 2차전지에 투자를 하는 ETF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분사 후 이 상장 이슈로 인해서 그들의 주가가 주춤하면서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상승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자, 그래도 배터리 3사를 제외한 이 소재 부품 기업들의 성장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2차전지 ETF를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이 코스닥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올해 2차전지 소부장 업체들의 성장만큼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변화도 눈에 띕니다.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10위권 내에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자, 올해는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벌써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갔고 역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LNF도 4위까지 진입을 했죠. 그리고 막차를 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는 첨보가 10위에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3개 기업이나 포진이 되면서 올 한 해 뜨거웠던 이 주가 상승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이들 기업들이 얼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또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이 상위권 내에 진입하게 될지도 주목해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이 이들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동안 이들을 순매수한 매매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을 7,456억 원 순매수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3위에 LNF와 7위에 첨보도 눈에 띕니다. 자, 솔브레인도 반도체와 함께 2차전지도 일부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외국인의 관심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은 2차전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의 2차전지 기업의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와 2차전지 테마, 그리고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의 효과도 누리면서 또 높은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말연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